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 생기부, 그리고 공부, 내신 수능, 이것도 당연히 같이 잡아야 되고, 실기, 이렇게 3개. 생기부, 그리고 공부, 그리고 실기. 이렇게 3개를 우선은 같이 스타트를 해야 되고요. 어느 거를 빼느냐, 어느 거를 더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천천히, 고1 여름, 고1 겨울, 이렇게 천천히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기부라고 많이 하는데,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사실 성적이 우수해야 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우선 등급이 높아야 한다. 제가 높다고 하는 기준은 2등급이에요. 국어, 사회, 영어,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안 봐요. 근데 저희 친구들 등급을 받아왔을 때 이 등급들이 2등급이다. 그럼 정말 수고했고 우수하다. 무조건 내신을 준비하고 학종을 쓰자. 그리고 333이다 평균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써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3.5나 4 밑으로는 별말을 안 합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수능 공부를 하자. 대학에서도 그 고등학교를 안 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머니들 그 성적표 생기부를 보시면 거기에 표준 편차라고도 있고요. 등급 옆에. 그리고 학생의 수강생 그 시험을 치는 그 수강생의 인원수도 적혀 있어요. 인원수가 적으면 예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등급이 6등급이더라도 인원수가 적네?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5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표준 편차가 적으면. 근데 표준 편차가 한 30, 25. 그럼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차가 크다는 뜻이고요.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구나.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이수단위, 표준 편차, 수강생 수, 그리고 등급. 저희가 등급만 보고 판단하진 않아요. 이 국민대가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수시에서 정말 적은 인원을 뽑는데 작년에 저희 6, 7등급인데 붙은 친구가 있어요. 자사고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등급만 보면 뭐 7등급이 어떻게 붙지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표준 편차, 뭐 수강생의 인원, 이수단이나 이런 과목을 보면은 이 학교가 조금 정말 점수하기 힘든 학교구나. 근데 여기서 6등급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학생도 저희가 좀 상담을 해요. 저희가 생기부를 가져와라. 등급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저희 담임들이 닥달을 하는 이유는 그거를 다 보고 제가 상담을 해줘야지 등급만 보고 너는 안 돼. 이렇게 가능성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이유고요. 독서나 그리고 교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수행인데 가져와서 지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포스터였어요. 근데 그 밑에 문구를 쓰는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적었길래 칸이 너무 적은데 했더니 선생님 이거 저 영어 수행이에요. 영어만 쓰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대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라고 먼저 권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그럼 하자라고 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까지 본인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진로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각 과목별로 내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학년의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 친구들 지금은 시간이 물론 많지만 12월 30일이 되면 딱 그 나이스에 엔터 딱 치시면 저희 생기부 못 건들거든요. 1년치를. 그래서 지금부터 활동들을 좀 해놓고 많이 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도 내용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뭐 교회 공사도 이제 안 들어가고요. 전부 교내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미술부가 없어요. 미술부도 못 들어갔고 미술 수업도 1학년 때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자율 동아리도 안 들어가요. 이제 쓸 수가 없고 공식적인 학교 동아리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적극적으로 더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미활고에는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교회나 독서나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수상 실적도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미술 보고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서 다 알고 가시는 게 1년의 플랜을 짜실 때 좋으실 거예요. 수시, 정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첫째 자녀의 입시를 치르지 않은 분들은 수시가 6개가 있고 정시가 수능 한 번 시험을 가나다 딱 3개밖에 못 쓰니까 사실 수시 6개를 안 쓰면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수시를 무조건 잡고 가세요. 그리고 우선 수시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있죠.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전형이 있고요. 홍대 말고는 어디를 보낼 수가 있죠? 뭐 중앙대, 뭐 상명대, 세종대, 경희대, 여기도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내신을 보고 그 다음에 커트하고 실기시험을 치는 과기대,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 그리고 아직은 선호하지 않으시는데 실기 100% 학교들. 실기 100% 학교는 내신도 빵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홍대나 이런 학교들은 최저 등급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신은 111등급인데 모의고사는 666이다. 그럼 최저 있는 학교를 못 쓰는 거죠. 최저 등급을 어차피 통과를 못 하니까. 근데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로 실기 100%. 그것들은 저희 반수생들, 재수, 삼수생들이 많이 써요. 왜냐면 수능 시험도 안 칠 거고 실기는 이미 잘하고 내신 등급도 안 본대고. 그래서 경쟁률이 저희가 뭐 40대 1, 뭐 서울여대는 72대 1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실기 100% 전형은 제가 고1 친구들한테 먼저 권하진 않아요. 실기를 정말 잘해야 하기 때문에 고2 여름부터는 수시 실기반 이렇게 해서 또 반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클래스들이 학종이냐 뭐 실기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고3이 아니더라도 고1 때, 그리고 계속 중간 여름, 겨울, 그리고 고2, 여름, 겨울 이때마다 계속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고3이 아니더라도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하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학교들을 모아놨어요. 한양대, 서울을 보실게요. 실기 다단계 주요 대학 중에서 과기대, 숙명여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급 컷이 예상 컷이 이 정도라고 적혀 있어요. 내신이 3등급이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1단계 배수 컷에서 잘리게 되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체이고 20배수인데 정성평가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5등급이어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 한양대 서울 합격한 친구들도 등급이 높고, 등급이 높은 친구들 중에서 기초 디자인 실기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주요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홍익대, 서울대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통 1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고려대 보시면 1단계가 5배수로 서류 100 이렇게 써 있고요. 2단계가 서류와 면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홍대 이대는 학종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교과, 비교과, 종합 이렇게 해서 미활고 써가지고 학교를 가는 내용이 비슷하다면 서류 면접, 고려대는 실적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작품들 포트폴리오 8개를 같이 제출을 하고 사진을 한 장 꼭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수상을 했다, 그럼 상장 사진도 같이 제출을 해요. 최종 통과를 하면 그 작품이 예를 들어 영상이든 뭐 작품이든 실제 작품들을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다 해줘야 돼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시면 막 예술학부나 뭐 특례 전형 생각하실 텐데, 고려대가 특이하게 이렇게 실적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기 수시와 정시로 가는 경우의 수가 과기대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넘기시면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 여기 사실 등급은 수학이 이만큼 필요가 없고 내신에서도 국어, 영어, 사회 비중이 높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표예요. 수시 실기 전형, 실기 반영 비를 보시면 실기 100% 건대 글로컬부터 쭉 있을 텐데, 내가 등급이 뭐 내신이 좀 힘들다, 내신 따기가. 근데 모의고사는 무조건 얘가 2등급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정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세요. 반대로 수능이 모의고사가 계속 4 밑이다, 4, 5, 4, 5, 4, 5.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시 실기 전형이에요. 그러면 인서울로 그래도 네이비로 있는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정시는 수능으로 학교를 선택을 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의 합격과 불합격은 실기로 좌우됩니다. 정시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 시험 치른 다음 날부터 11월 17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달 반 동안 12시간씩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 효과는 저희 친구들이 평소에 나와서 반년 그린 효과랑 똑같아요. 그때 정말 압도적으로 늘거든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그렇게 채찍질해서 만들 수 있는 전투력은 수능 끝나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서울대 간다고 했다, 혹은 군대 간다고 했는데 등급이 갑자기 맨날 1, 2 나오다가 3, 3, 3 나왔다?
그럼 너 학원 당분간 이틀만 나오고 공부하고 와. 이렇게도 하세요. 그 정도로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에 대한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잡고 가야 하고, 저는 저학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국어와 탐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말고 그 전에 두 해가 계속 국어가 불수능이었어요.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탐구가 어려워서, 그래서 탐구 삐끗해서 잘 못 봤느니 수학을 할게요 라는 그룹도 생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부러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 표준 점수를 올려야지 라는 친구도 생겼어요. 무조건 그냥 잘하자 라기보다도 요령껏 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면 등급보다는 내 표준 점수를 올려볼까 라고 해서 사탐에 대한 그 선택도 굉장히 요령껏 잘 해내는 그런 요령들도 많이 생겼고요.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위권이라면.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 이상만 받아오자. 3만 받자. 수학은 하는 친구들이라면 서울대 디자인학과 혹은 공예과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서울대 디자인학과는 3등급, 공예과는 4등급 정도까지 최대한 받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신, 수능, 실기 3, 3, 4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정시전형으로 하면은 수능 60, 실기 40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국민대학교만 국어, 영어 등급이 들어가고요. 내신 등급이.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어느 대학도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아요. 국민대도 5등급까지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5등급까지는 그 감점이 적고요. 6등급부터 감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어, 영어 등급이 5, 5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수능 1을 받아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수능이 낮은데 국민대에 가는데 내신이 내가 국어, 영어가 뭐 3, 2다. 그게 그렇게 막 살려주진 않아요, 등급을. 무조건 정시에서는 수능 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대학교가 아마 여기에는 아마 공업과 의상에 면접이 없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올 3월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발표한 거에는 이제 공업디자인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도 면접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서울대, 시립대, 국민대 이렇게가 실기시험을 보는데도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예요. 국민대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 혹은 끝까지 면접을 준비를 못한 친구들이 의상디자인과 올해도 저희 애들이 썼거든요. 너 왜 의상 썼어 물어봤더니 면접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면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수시냐 정시냐, 사실 여기 있는 등급으로 이렇게 막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략적인 그 밑에 써있는 학교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지금부터 그 인서울 밑에 학교를 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무조건 상위권을 보내실 때 여기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수시도 같이 하면서 정시를 준비했을 때 학교, 정말 수시 올인 학생들 수능 등급에 따라서 정시를 쓸 때 가나 다군에 있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가나 다군을 모르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고 싶니 물었을 때 다 가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다군은 뭐 쓸래?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가나 다군에서 어느 학교를 어느 유형으로 쓸지, 기초지는 뭐 병행해야 하는지, 기초 소양만 해도 되는지, 이런 실기적인 부분들도 가나다군에 대한 지원 배치표를 저희 고1 친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고요. 제가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라고 구분 지을 때는 2등급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3등급은 사실 가장 위험하면서도 안전한 숫자예요. 저희 대학 그 표를 여기 보시면 여기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께서 아신 학교가 3등급에서 딱 꺾여요. 4등급부터는 네임밸류가 좀 약한 학교거나 연세대더라도 이제 원주, 상명대, 천안, 수원대 4등급부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 직업이 평생 고1 이상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1, 고2 때는 오르는 친구 많이 봤지만 고3 때 오르는 친구는 거의 못 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물론 지금 고1, 고2 학번들이지만 이게 오르는 성적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3년 남은 게 아니고 실기는 3년이 남았거든요. 성적에 대한 대비는 2년 남으신 거예요. 1년 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기준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정말 최상으로 나왔을 때
이런 흐름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물론 실기가 받쳐져야 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지 꼭 이렇게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수능 상, 수능 중 이런 것들도 실기 유형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요. 위에 수능 최상 상은 기초 소양 팀이 훨씬 더 많죠. 수능 중 제가 말씀드린 333 이하 학교들이에요. 333 이하의 학교들은 기초 디자인 유형을 실기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다 원하는 학교들을 좀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입시가 전투력을 요하고 정말 밀도 높은 그림, 짜여져 있는 그림을 잘 그려야 했다면 지금은 사고력, 조형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표현력 이거를 보려고 하지 예전처럼 똑같은 그림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재능이 조금 없더라도 미대에 가고 싶다. 지금 미술을 시작해요. 근데 얘는 좀 못 그리는 것 같은데 미대가 가능할까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못 그리면 저희 선생님들도 얘 어떻게 보내지? 막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그림의 매력을 쌓아 올려서 그것과 융합하는 대학을 좀 서칭할 수 있도록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채색을 못하더라도 가능해요. 건국대학교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대학에서도 회화과들 말고는 디자인학과 가면은 바로 입학하자마자 컴퓨터부터 배우죠. 그렇죠? 프로그램부터 배우고 아이디어 수업을 하지 얼굴을 그려보세요 이런 수업 대학에서 안 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워가고 기본기, 투시, 그리고 렌더링 이런 훈련이 튼튼하게 잘 돼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하세요. 멋있게 잘 그린 친구를 뽑으려고 안 하죠. 왜냐면 회화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력과 조형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표현을 배우니까 엄마 나만 못 그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고2 한 가을이 되면 나만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집에 가서 힘들다고 할 때 나만 창의력이 없어, 나만 아이디어가 없어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클수록 사고력, 조형 능력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도 지금 사실 다 상위권 그림들이어서 가까이 있다 보시면 물감을 쓴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거의 다 여기 있는 그림들의 90%가 다 건식 재료예요. 기본기나 그런 연출 능력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기초 수업들이 많아요. 그냥 표현력이나 디자인 채색만 마구 가르치는 기초 수업보다는 어떤 연출 능력이 들어간 투시 수업이 들어간 기초 수업들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특히 이 클래스에서 걸려있는 그림들이 그런 사고력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실기를 제안할 때 기초 소양, 기초 조형, 고려되는 자유표현, 서울대 이대는 통합디자인 실기 이렇게 네이밍들이 서로 다른데 공통점은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개인의 관심을 기반으로 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기초 소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식을 더 많이 쓰세요. 표현보다는 생각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어서 건식을 조금 많이 쓰고요. 저도 그래서 저학년 때는 소묘를 조금 더 먼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정확한 문제 이해를 기반으로 복합적 사고를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 서울대나 국민대, 건대 문제지를 보시면 문제지를 보고도 이 문제가 맞나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문해력이 좋아야 미대 입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편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냅니다. 건대 산디과 그림, 서울대 디자인학과 그림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데 문제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본인이 잘 생각해내는가 이런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채색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기초 소양에 앞서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입체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절지라는 화지를 통해서 그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A4 용지든 명함이든 화지든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의 네모난 종이가 있는데 이 안에 멋있게 연출해내는 훈련은 사실 기초 디자인에서 다 해요. 평면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입체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단 디자인 채색이 조금 들어간다는 게 약간 다르지 기초 때 기초 표현만 하고 끝낸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초 디자인 구성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본인의 이제 목표 대학에 따라서 기초 소양 쪽으로 가는 거지 이 실기를 소묘로 돌리면 고려대 자유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건식으로 바꾸면 국민대 기초조형이에요. 이렇게
건식으로 바꿨을 때 변환했을 때 효과가 또 두 실기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이 친구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1년 내내 기기만 시키면 당연히 잘못된 수업이겠죠. 이런 기본 구성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들어가지 처음부터 또 너무 창의력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초 구성을 또 반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순서를 이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지, 화지의 크기와 시간을 보시면 서울대와 이대가 지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대가 시간이 1시간이 적어요. 합격생 지원작 보시면 표현력에 있어서 그닥 또 잘했다고는 못 느끼실 텐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5시간이고 저희 학원에서 예상한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평면의 조형, 입체의 어떤 디자인 제품 합격생 지원작 보시면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서울대와 이대가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고요. 공예과, 그리고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여기서 서울과기대가 또 공예과와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채색이 좀 들어가죠. 제 맞은편에 보이는 소묘 반 그리고 디자인 제품 디자인 반 이게 과기대 유형으로 저희 현재 합격 제한적이랑 수업작들이거든요. 소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진 이미지 그대로 소묘를 하진 않습니다. 시점을 달리해서 그리시오라고 나와요. 서울대나 여기 상위권을 준비한다고 해서 물감을 아예 못 다루면 안 돼요. 기본 면칠과 기초 재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위권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건국대는 가나 다군의 과를 다 나눠놔서 저희 합격생 중에 가군, 건대, 나군, 건대, 다군, 건대 쓴 친구도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기도 하고 건국대가 기초 디자인 학교인데 상위권이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습니다. 나군의 쿼디과 그리고 다군의 산디과는 상위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실기 유형이에요. 그리고 건대가 일부러 그렇게 좀 나눠놨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다군에서 보시면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별로 없거든요. 건대 산디가 딱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원래 기초소양 하는 친구들이 다군에서 가천대를 그렇게 썼었어요. 왜냐면 기초소양이었거든요. 근데 가천대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 100% 수시로 2등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다군 건대밖에 없죠, 산디과. 이 친구들을 받으려고 올 소묘로 냈어요, 올해 실기를. 좋은 학생들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여서 각 과마다 문제 유형이 정말 다르기로 유명하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지금 현재 한 30대 정도까지는 그 배출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하기가 중요하고 당연히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표현에만 몰두를 한다면 그림이 또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잘 그려서 떨어지면 또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 친구들이 지금부터 탄탄하게 실기를 꾸준히 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실기에서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고 특히 생각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기초 친구들을 가르칠 때 기본기도 있지만 사실은 수업 커리큘럼은 창의력에 더 많이 맞춰요. 처음에 뭐 기하도형을 그리고 형태를 그려내고 이런 훈련들은 당연히 어느 학원이나 합니다. 근데 기본기에서 형태력 이외에 그 다음 진도로 나갈 때 무엇을 짜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차별점을 창의력에 조금 두거든요. 실제 학생들 그림을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는데 형태 수업을 육면체를 그릴 수 있다, 원기둥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를 응용해서 시점별로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흔한 레고 블록 하나도 경력이 6개월이 돼도 못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암기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형태만 그대로 따라 그리는 친구들은 이게 저희 테스트였거든요, 저희 학생들. 이거를 못 그리면 다시 기초 때부터 그런 이론들을 알고 그 다음에 형태를 들어가고 공간을 들어가야 그래야 이 친구들이 무얼 그리든 그릴 수가 있고요. 걸려있는 그림들도 다들 소실점을 저 멀리 빼서 공간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전부예요. 제품을 하나, 과기대 유형점 딱 하나 그린다라는 거 말고는 서울대나 이대나 뭐 고려대 모두 다 공간에 대한 연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제 기초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태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주는 거를 그리는 건 기하도형대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실제로 관찰해서 형태를 그려낼 수가 있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 창의력 수업 이런 제시물을 주고 본인이 연출해서 그려보시고
이런 수업들이 지금 다 기초 때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기초 수업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동안 소위 카피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형태 그리고 재료 사용해서는 연필, 수채화, 그러니까 디자인 체계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해야 기초가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마스터라는 거는 선생님 시범이나 샘플 없이 본인이 문제지만 받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기초를 끝났다고 봐요. 근데 기초생들은 저희 학생 5명, 4명이 있으면 강사 한 분이 계세요. 고3 친구들은 8명이 있어도 저 혼자 가르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일일이 시범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저희 기초 친구들은 하나하나 틀리면 다 고쳐주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문제지만 받고 이 도형들을 바꿔서 시점별로 그려볼까? 그럴 때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초생이 아니구나. 훌륭하다. 이제 대학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기 유형을 자유표현, 기초조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것, 본인이 형태를 떴으면 거기에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양감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기초 재질 표현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암기를 안 시킨다고 하지만 저희 기초 재질 치면 유튜브에 정말 재질이 많이 나오는데 나무, 확산체, 반사체, 금속, 그리고 투명체, 유리 이 세 가지 확산체, 반사체, 투명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암기는 기하 도형별로 들어가요. 육면체, 구, 원기둥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앞에 비친 현상, 뒤에 비친 현상 이렇게까지는 사실 카피를 통해서 기초 재질을 암기하는데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아니고 테스트예요. 기초 과정에서도 테스트가 필요한데 주체, 부수, 종속을 통해서 육면체 3개, 4개를 조합해 보시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질감을 다 넣어서 완성하시오. 이게 기초 친구들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이 1년 돼야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이렇게 실물. 이거는 저희 아이들 많이 쓰는 그 포스트 컬러 화이트 튜브형 그리고 사선붓. 그 다음에는 조형 연출. 그 다음에는 배경 연출. 고급 심화 표현까지 들어가서 연필에 대한 사용은 저희는 특히 소면 특강을 통해서 많이 발전시키는데 기초 과정까지는 마지막 그림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림이고요. 이 과정까지는 기초 친구들이 그 6개월 안에 다 소화를 하는 그림들이에요. 저희 기초 친구들이 정말 하고 있는 수업. 처음에 재료를 사오면 이 과정부터 들어가요. 면칠, 물 조절, 붓 스킨, 색에 대한 컬러 감각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당연히 기하 도형 그리고 기본 질감. 근데 지금은 형태력도 배우고 소묘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한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질감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근데 붓을 물 조절을 얼마큼 잘하는가에 대한 훈련을 하고요. 똑같은 그 질감을 시키더라도 경력이 짧은 친구가 하는 거랑 경력이 좀 높은 친구가 채색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고3 때도 힘들어하는 게 채색이고 지금 걸려있는 그림도 보시면 다 기초 질감들이에요. 모든 그림들의 질감을 보시면 나무, 돌, 유리, 금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기초 질감들을 기초 때 배워놓으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고2 때고 고3 때고 계속 씁니다. 근데 대학에서 어려운 질감 안 내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질감이 나오면 이미지를 항상 주세요.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테크닉을 뽑고 잘 그리는 애들 뽑는다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한 친구들을 뽑겠다는 걸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라는 걸 하는 거는 기초 질감. 그 이외의 것들은 본인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초까지가 이렇게 형태, 소묘력, 그리고 디자인, 채색 능력 이렇게 3박자를 잘 갖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실기 유형을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수업의 흐름이 개별화, 세분화예요. 요일을 다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때는 누구는 수 1 나오고요. 누구는 토 이렇게 나와요. 누구는 수목금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일이 다 다른 이유는 다 다르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과정들은 이미 저희 학생들이 압니다. 어떤 수업을 할 건지도 알고 자기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쉬운 수업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모여봐 하고 여기 구를 시범을 보여주고 오늘은 구를 그리고 마치자 하면 정말 편안한 수업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정말 마이너스예요. 누구는 어제 왔고 누구는 이거를 계속 못하고
누군가는 금속만 한 6장째 연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좀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않고 일일이 시범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학생이 단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경력이 많은 친구군, 기초가 끝난 친구군 언젠가는 만나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왔을 때가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경력이 다른 친구가 전혀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두 작품 다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 작품은 경력이 2년이 넘는 친구예요. 예고 준비까지 했던 친구, 물론 주제부는 다 잘할 수가 있죠. 근데 거리감을 빼는 이 배경부에서의 구 표현 보시면요. 앞에 건 강하게, 뒤에 건 연하게, 중간 톤과 반사감에 대한 영역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경력이 2년이 넘는 친구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A뿔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경력이 4개월이 안 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연합시험을 나간다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사실 잘했어요. 2년을 했고 4개월을 했지만 표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두 작품 다 A뿔을 받았고 둘 다 아이디어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줬죠. 충분히 수준 높은 수업들을 같이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업만 계속 했다면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론 수업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꼭 기획을 해요. 입시 설명회나 이론 수업 그리고 통합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통합 수업 때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해서 들어가요. 저런 형태 크로키나 면분할 수업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고요. 또 표현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런 수업들을 같이 들어가면서 난이도에 대한 조절도 그 한 클래스 안에서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욕심을 가지더라고요. 소위 개체 표현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좀 멘붕에 많이 빠지는데 그리고 구성을 하라는데 그냥 선생님은 주제만 주고 그냥 가버리고 난 아이디어를 못 짜. 아니 반대로 선생님이 자꾸 내 아이디어가 이상하니까 고쳐줘. 그래서 남의 그림이 됐어요. 이런 그 불만들을 타고서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저희 수업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수업이 딱 개체 표현이 끝나고 구성을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하는 수업의 예시예요. 조형에 있어서의 예시나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세분화시켜서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쉽게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기초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소묘, 그리고 기초 조형, 그리고 기본기 표현 수업이에요.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웬만하면 전체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나 어떤 전시의 내용을 이게 지금 다 상위권에서 홍익대 면접 전형에서 나오는 미술사나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할 시간은 사실 고1, 고2 때가 더 많아요. 고3이 되면 더 고차원적인 수업을 많이 하실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고3 때는 이렇게 완성되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수업보다는 그림을 만들고 실질적인 수업도 많습니다. 이런 창의력이나 다양한 수업 고1, 고2 때 많이 접해보고 이런 이론 수업들도 많이 해봐야지 기초라고 해서 그냥 딱 샘플만 보고 그리고 간다 이거보다는 무조건 분기별로 필요한 이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